돈 많이 버시는 분들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세금 때문에 망하고 웃고 울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. 저기 좀 잘 되는데? 잘 버는데? 하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했을 때 4대보험까지 다 했을 때 번 이익의 50%를 떼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50%요? 50%요. 얼마나 벌어야 50%를 떼가는 거예요? 대략 이익이 한 2, 3억 정도 1년에? 네. 그러면 대략 순이익이 2억에서 3억이면 반을 떼간다 나라에서. 맞습니다. 그럼 내가 3억을 벌었으면 1억 5천만 원을 나라에서 가져간다. 그렇죠. 너무 슬픈 현실이죠. 그래서 이번에 대박 났다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아니야 지금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남는 게 없어 라는 말이요. 진짜예요. 진짜예요. 제 채널에서도 한 네. 2억 이상 벌면 세금이 막 거의 50%다라고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댓글들 보니까 아니다 환급받고 뭐 하면은 절대 50%를 그렇게 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.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. 만약에 10억 버시는 분들은 세금을 5억을 내시는 거예요. 맞습니다. 4대보험까지 해서요. 그럼 100억 벌면 50억. 네 맞아요. 네, 개인 사업자로 치면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죠. 맞아요. 법인 왜 법인을 안 하냐? 왜 50%를 세금을 다 내고 앉았냐? 법인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있죠. 근데 왜 그분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안 하는 걸까요?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.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많이 내면 법인으로 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법인세율이 훨씬 낮은 것은 맞습니다. 그렇다고 법인으로 무턱대고 바꾸시면은 그게 또 세금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. 이게 뭔 말이냐? 법인으로 바꾸면은요. 법인 세율 자체는 낮은 건 맞아요. 그런데 법인이랑 대표님이 전혀 딴 사람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업이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이 법인이라는 게 미국에서 온 제도여가지고 법인이랑 법인 대표님은 전혀 남남으로 봐요. 그래서 법인에서 돈을 벌면 그걸 빼올 때 이 대표자의 배당 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이렇게 소득을 받는 것으로 되거든요. 그러면서 종소세가 또 붙습니다. 그럼 돈을 내가 벌어서 법인으로 돈이 갔을 때도 세금이 붙는데 그렇죠. 그 회사에서 나한테 또 들어오는데 또 세금이 붙는 거예요? 또 붙어요. 그럼 세금이 두 번 들어가는 두 번 거예요?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두 번 들어가면 두 번 들어가는 세금과 4대보험을 다 합쳐볼 거 아니에요. 그게 과연 이득이냐는 법인의 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. 매출 어느 정도 됐으면 법인 해야 돼요.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건 매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. 매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익 따라가는 것인데 이익에 따라가더라도 법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주주 구성이나 아니면 근로자분들 그런 구조에 따라서 이 세금이 판이하게 달라져요.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 규모 되니까 다들 가라고 하더라 해서 가면 그게 세금 폭탄입니다. 개인 사업자랑 법인 어떻게 보면 취향인 거네요? 그럴 수도 있는 게요. 어떤 분은 난 법인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못 빼쓰는 건 나는 질색이다 하시면 나 세금 좀 내더라도 그냥 개인 사업자 할래요.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법인 하나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엑시트하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또 법인 가시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펼쳐놓고 이 대표님의 꿈이 뭔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상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럼 돈 많이 버실 분들은 미리 생각해놔야 되겠네요. 물론입니다. 이렇게 세금을 40% 50% 저희가 걷잖아요. 우리나라가. 네.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편인가요? 다른 나라에 비해서? 글쎄요,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. 뭐든지 가성비를 따지게 되잖아요. 내가 받는 게 이만큼인데 내는 게 이만큼인데 그 차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우리나라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무래도 훨씬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. 맞죠. 네.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? 일단 세율 구조 자체가요. 누진세라는 구조예요. 나보다 2배 부자인 사람은 2배보다 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. 네, 거꾸로 나보다 절반 정도 가난한 사람은 세금이 나보다 절반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 구조예요.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구조에서는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급여생활자보다는 조금 더 버시니까 그래서 더 내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. 옳고 그름은 없다는가요? 옳고 그름이요? 그거는 솔직히 제 의견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맞죠. 근데 정도의 차이를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디서 보니까 절세란 없다. 안 걸리면 절세, 걸리면 탈세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네네. 그렇죠.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. 세법도 법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.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. 그 법에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법 해석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.
그래서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을 샀어요. 보통의 사람이 사면 그거는 사업성 쓴 거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. 놀러 간 거니까. 근데 캠핑용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그게 사업용일 수 있어요. 이런 식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탈세다, 절세다.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누가 보면 탈세일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절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법 해석의 여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세무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. 예, 근데 그거는 일반 분들은 사실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. 예,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. 예, 절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예, 탈세를 하시는 분들 있죠. 있잖아요. 네, 제 드라마를 보니까 그림 미술품을 막 사가지고 네. 거기에 막 탈세를 하더라고요. 미대 출신이시거든요.